자, 기획심 강의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예상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기업의 연역을 여기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시험 문제가 한 번 정도 딱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그 후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감으로는 거의 보기 어려우니까요. 여기는 간단하게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중기업 하실 거니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기업을 누가 가장 먼저 했는지, 우리 드라마도 객주 요 소리가 많이 들 겁니다. 손님 객자입니다.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객상 주인, 원래는 장사를 했던 누구? 주인. 그래도 신분이 가장 높다고 해서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니까 그 아래에서 객주 밑에서 살면서 살 것자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 우리가 이제 중기업이 흥정을 붙여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두 사람 사이로 왔다 갔다 사이가 한자 썼습니다. 한자를 어고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기업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누구? 객주, 거간. 우리 고려시대가 이제 912년부터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중기업을 했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문헌 떠들어 보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객주, 거간. 중기업의 가장 먼저가 누구냐? 그러면 각회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객주, 그리고 거간. 이렇게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최초 정도만 간단하게 시험 문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만 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심하게 보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도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괜히 헛수고만 하십니다. 그다음 이제 조선 넘어와서 이제 자, 그래서 1392년부터가 이제 조선이니까요. 근데 우리 객주 거간은 땅은 중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은 국가 거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중개업을 했던 분. 자, 이분이 바로 이제 각회. 자, 집가자, 거간쾌자 썼던 분이 바로 이제 누굽니까? 각회. 여기도 한자를 어고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이제 각회. 우리 각회가 영업했던 장소가 바로 복덕방. 현재도 복덕방, 좀 안 좋은 소리로 복덕방을 많이 얘기하지만요. 바로 언제라고요? 조선시대 이미 영업했던 장소가 복덕방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부동산을 완벽하게, 토지까지도 완벽하게 중개했던 분은 누구라고요? 객주 거간이라 누구라고요? 각회. 현재의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가장 유사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객주가 아니라 누굽니까? 각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분이 좀 다르다. 약간 의미가 다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법인데요. 그 전에는 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객주 거간 규칙. 뭐 정확하게는 1893년도에 이제 인가제로 시행이 됐지만요. 바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 자, 그게 바로 객주 거간 규칙. 우리 객주하고 거간이 충돌이 아주 심하니까요. 단속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다? 객주 거간 규칙. 자,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있었죠. 일제시대. 일제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감정이 안 좋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일제시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제가 주도권을 잡으니까요. 자, 규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규제를 풀어놓읍시다. 그래서 자유영업제로 아예 바꿔놨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1910년대. 자, 그 후에 이제 일제가 주도권을 잡으니까요. 1922년도에 뭐를 위해서? 중개업 단속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개영업 취체 규칙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취체가 이제 단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만들어졌으니까 용어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막 교재가 뭐 잘못 나왔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서한테 뭐를 받았을 때? 허가를 받았을 때, 그럼 조선 사람한테는 허가를 아예 안 내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개 영업 주체 규칙.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을 못하는 게 일본을 통해서 뭐를 마련했습니까? 근대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또는 근대화된 법제.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소개 영업 주체 규칙.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냥 최초의 법이고요. 여기는 근대화된 법제. 약간 의미가 여기도 다르니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두 개씩은 비교를 꼭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자, 기쁜 마음에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게 바로 소개영업법.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냥 법만 뒤에 붙여놨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소개영업법.
해방을 맞았습니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하면 중개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중개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간판도 이제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라고 쓸 수가 없는 분 한 20% 비율이 있으니까요. 10집 중에서 한 2집 중 이 정도는 바로 소개영업법 시절에 이제 신고했던 분, 자 그분도 바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번째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이고요. 여기는 허가제 사유가 복잡해졌으니까 이제 허가 자, 규제를 바로 이제 여기는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재량이 있었습니다. 허가 안 내줄래 그러면 꼼짝을 못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답이 안 보이면 신호등을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규제 순서가 맞는 것은 그렇게 시험 문제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7번째가 법이 아주 길었었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자, 그렇게 달라지면서 이제 등록제, 신고하고 허가에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등록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등록제다. 자,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용어를 아예 따로 해놨고요. 그리고 법을 아예 분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여기는 따로 여기도 두 문제가 나올 건데요. 따로 이제 아예 법을 분리를 해놨으니까요. 공인중개사법과 뭘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 둘로 나눠놨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재정 목적은 시험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별표 2개가 자,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하고요. 그리고 뭘 높인다고 했습니까? 전문성을 높인다. 이 전문성 높인다는 전문성 제고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밑줄은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전문성을 높여보겠다. 자, 이 정도만 주의를 해놓으시고요. 문장 바꾸는지만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부동산 업 그렇으면 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거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 중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중개만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육성이지 지도가 아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주 거창하다고 했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었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우리 법은 뼈대만 만들어 놓으니까요. 바로 법 아래쪽에 시행령.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위임받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무슨 법이라고요? 시행령.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시행규칙은 이제 우리 법이나 그리고 시행령 쪽에서 둘 다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위임도 받고 시행도 나오고 하나만 나오면 X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특징을 많이 보셨고요. 그래서 자, 이 법은 중개 관해서는 일반적인 법, 특별한 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법이나 상법하고 비교했을 때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한 법. 유상규정 나왔을 때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법. 안에서만 적용되니까 국내법. 그리고 뼈대만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여기는 절차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실제법이다 라고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내용들 쭉 점검해 보셨으니까요. 자,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 재정 목적 그리고 법의 특징 같은 것은 시험 문제가 된다는 것만 자,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